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지은이는 김경필,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는 혼자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36가지 1인 가구 돈 관리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달 벌고 쓰는 돈을 파악해 새는 돈을 막는 법, 품돈이 저절로 목돈이 되는 4개의 통장 관리법, 소득별 지출 관리법 등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목돈을 모은 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노하우와 노후를 대비해 큰 돈을 굴리는 요령까지 혼자 벌어도 든든한 돈 관리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10년간 2,60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돈관리 비법을 전수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그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1인 가구 재테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상담을 했던 재테크 성공자들의 구체적인 소득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독자가 직접 자신의 재무 상황과 비교해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몇 달 전부터 이것저것 따져가며 여행 계획을 짜듯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재무 계획 역시 더욱더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을 모을 때에는 목돈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면 쓸데없는 곳에 모두 지출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성동구 32평 아파트처럼 목돈을 사용하기 위한 목표와 명확한 기한을 정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확실한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함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에는 불안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1인 가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1인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목표를 되찾고 당당하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바랍니다. 벼랑 끝 절실함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 누구나 살면서 목표 하나쯤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결되어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혹은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난관을 만나는 순간 쉽게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모든 게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이 지닌 열망의 온도는 몇 도인가? 33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한 절실함의 정도, 즉 목표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치거나 반드시 그 아파트에 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나로 말이다. 비브랜드 외제차를 타고 싶다. 10kg을 빼서 올여름엔 비키니를 입겠다와 같은 일상적 목표도 마찬가지다. 어떤 목표에 대해 갖는 열망의 정도는 대개 긍정 단계 수준에 그치고 만다. 즉 생각만 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재테크, 다이어트, 공부 등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열망 단계를 넘어 절실함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인내한다.
그렇다면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열망 단계와 행동 플러스 인내심의 영역에 해당하는 절실함 단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연적으로 장애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음 먹고 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큰 지출이 일어나는 경조사가 생기고,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으면 뜸했던 회식이 잡히기도 한다. 이런 크고 작은 장애물이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원동력, 이것이 바로 절실함이다. 절실함이 불러오는 성공의 맛.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희주 씨의 자산 규모나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독립의 개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 독립을 현재 누군가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혜주 씨의 생각은 좀 다르다. 현재의 나는 소득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젊고 건강하며 능력 있는 나다. 여기서 희주 씨는 훗날 마주하게 될 소득이 끊기고 건강하지 않은 무능력한 미래의 나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 독립을 현재의 시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시점으로 확장시켜 바라보는 그녀의 현명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현재 그녀가 가진 주택은 20년 전 받았던 연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인데 어떻게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런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실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를 이뤄냈는다는 점이다. 사실 희주 씨가 실천한 재테크의 기본 원리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저축해서 만든 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그야말로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평범한 방법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그녀가 비범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절실함과 절실함이 만들어낸 선명한 목표였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혜주 씨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실제로 그녀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2007년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투자를 만류한 시절이었다. 또 여유자금으로 주식에 뛰어든 2014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 판단했다. 그리고 결국 재테크 성공을 이루었다. 이처럼 절실함은 나 혼자 해내고 말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힘이다.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결국 성공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의 핑계를 만들어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나 금융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간부가 된 후에는 전 세계의 건설 경기 흐름이나 경영 정보지의 경제 사실을 꾸준히 읽으며 생각하는 연습을 해왔다. 사람들은 흔히 그녀의 남다른 생각을 타고난 재테크의 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다. 꾸준히 정보를 읽고 또 스스로 골똘히 생각해보는 사고 훈련의 결과물이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한 사고 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질문하는 습관을 키우면 된다. 한 언론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상 용어가 된 팩트체크를 직접 해보는 것이다. 남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면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가는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좋은 결단력을 가진 굿 싱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축하지 않은 돈은 소비다. 직장생활 8년차에 접어든 김연웅 씨는 운동을 즐겨하는 만능 스포츠맨이자 사람들과의 모임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는 운동이나 각종 모임 약속으로 자칫 소비가 과해질 수 있는 점을 의식해 몇 년 전부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자전거나 조깅 같은 운동을 즐겼고 가계부도 꼬박꼬박 쓰고 있다.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정해서 되도록 철저히 지키려고 한 지도 벌써 8년이 다 되어간다. 연웅 씨의 월 현금 흐름 구성을 살펴보고 계산해 본 결과 그의 소비율은 33%로 라이프타임별 적정 소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의 월 현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되었다. 비교적 낮은 소비율을 고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저축률이 67% 정도인 반면 연웅 씨의 실제 저축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42%였던 것이다. 즉, 월 소득의 25%인 127만 원가량을 매달 추가로 저축할 수 있음에도 그 돈이 목적을 잃은 채 통장을 떠다니고 있었다. 연웅 씨의 127만 원처럼 소비와 저축에 쓰이지 않는 소속이 불분명한 돈을 가리켜 잉여소득이라고 부른다. 잉여소득이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을 뜻한다. 월 소비 예산을 정해두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도를 넘겨서 돈을 쓰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이처럼 저축하지 않는 돈을 남겨두는 것이다. 연웅 씨의 경우 월 예산을 정해두고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27만 원이라는 큰 잉여소득을 남겨두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얼마 전 공부를 시작한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에 그는 대부분의 현금을 정기적금에 저축해 두었는데 주식을 시작하고부터는 투자 비용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알 수 없어서 매달 큰 금액의 잉여소득을 남겨두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 매월 127만 원씩 남겨두었던 1524만 원이라는 돈은 연웅 씨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을까? 안타깝게도 그 돈은 현재 전혀 남아있지 않다. 별도로 남긴 돈이라는 생각에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들이거나 비정기적인 이벤트성 소비로 지출하고 만 것이다. 마치 여유 자금처럼 쓰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 목적 없는 돈은 충동성 소비에 모두 동원되었고 소비의 횟수가 늘어나자 씀씀이도 커졌다. 연웅 씨의 잉여소득처럼 구체적인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채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돈은 마치 손에 쥔 모래알들 같아서 분명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결국 소비의 재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돈은 결코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만이 아니다. 저축하지 않은 모든 돈이 곧 소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개 통장의 비밀. 물론 비상사태를 대비해 약간의 잉여자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정지출에 2~3개월분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잉여소득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통장에 목적 없이 남아있는 돈은 정해진 소비 예산보다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예비자금 통장을 별도로 두어 자신이 정한 잉여자금을 넣어두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저축해 당장 사용 가능한 돈을 없애야 한다. 즉 월급에서 잉여소득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잉여소득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잉여소득을 없애고 적정 소비율에 따라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부터 하는 선저축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습관화된 소비를 애써 줄이는 것보다는 먼저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시작해야 소비가 줄고 돈이 불어난다. 선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월급 통장 외에 소비통장, 예비 자금통장, 비정기 지출에 쓰이는 오아시스 통장까지 총 4개의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 각 통장의 용도와 적정 예산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재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누어 저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4개의 통장 활용법이다. 우선 월급날에 급여가 월급 통장으로 입금되면 가장 먼저 소비통장으로 소비 예산을 송금해야 한다. 그달의 소비는 무조건 소비통장의 잔고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만 한다.
그 다음으로는 오아시스 통장으로 연간 비정기 지출 예산의 12분의 1만큼 매월 송금한다. 연간 비정기 지출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명절 비용이나 여행 비용 등 매달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소비를 말한다. 예비비에 해당하는 돈은 예비자금 통장으로 이체한다. 이때 예비자금 통장의 전체 잔고가 고정 지출의 3개월치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만약 어느 달에 소비 금액이 예산을 초과했다면 이 예비비를 소비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도록 한다. 또 매달 이루어지는 소비가 아닌 여행, 이벤트 등의 특별 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아시스 통장에서 인출해 쓰도록 한다. 선저축 습관을 들이고 4개의 통장을 잘 활용한다면 소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저축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전보다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오아시스 자금. 여가 비용. 여가 생활에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직장 내에서도 휴가를 권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얼마 전까지는 주요 국가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한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여행이 많은 젊은이의 돈 관리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평소 소비 예산을 잘 꾸려서 관리하던 사람도 한두 번의 돌발적인 여행으로 결심과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여행 비용 항목이 속한 비정기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아무리 1년 내내 지출 관리를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요즘은 여행을 워낙 자주 가는 추세라 비정기 지출이 마치 정기 지출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적정 소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행 비용은 반드시 오아시스 통장을 마련하여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오아시스 자금은 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배와 제한된 규모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안배란 여행의 간격을 의미하고 제한된 규모란 소득에 걸맞는 여행 예산을 말한다. 그렇다면 내 소득에 알맞은 여행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마다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연간 소득의 5%에서 8%가 적당하다. 돈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여행 비용은 절대로 연봉의 12분의 1, 즉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넣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혼자라서 당당하고 혼자라서 홀가분하며 혼자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지금 당신의 돈 관리는 순항하고 있는가? 오늘을 즐기느라 내일의 삶은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삶의 결정권을 누리며 당당하고 행복한 혼 삶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